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찍는 날은. 그래서 새벽에 FOMC가 있었고요. FOMC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예상하는 75bp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금리를 앞으로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식의 말이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기 침체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긴축 사이클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식의, 뭐 당장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으로만 보면 긴축이 정점에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은 이제 8월 달 전망인데 특히 조금 단기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해 어떤 얘기를 드렸나 제가 쭉 살펴보니까 4월 초인가 뭐 이때 한번 잠깐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라는 말을 제외하면 단기적인 어떤 의견, 아이디어를 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주로 뭐 연간 전망, 하반기 뭐 전망, 뭐 좀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단기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맞으면 너무너무 좋고 틀리면 대신에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손실이 나면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냐면 6월 달에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미국하고 일단 유럽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MSCI 기준으로 보면 60%가 넘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유럽은 16% 정도 되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두 개가 다인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두 시장이 지난달에 수익률 차이가 6%포인트 이상 났습니다. 이렇게 큰 두 시장의 차이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사실 6월, 특히 7월에 성장주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수익률을 보면은 경기 소비재 섹터,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있는, 뭐 자동차 기업이 있는, 뭐 이런 섹터들이죠. 경기에 소위 민감하다고 알고 있는 이 섹터가 에너지나 소재나 산업재나 금융이라고 하는 여기 경기, 소위 말하는 가치주 중에서 경기 민감 섹터를 거의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이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업종 간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회사에 와서, 저희 회사에 와서 너무 좋은 기회를 갖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2년 동안 이제 해외 주식 뭐 ETF나 이런 걸 가지고 운용을 잠깐 했었습니다. 리서치를 끝내고.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정도 주가의 격차가 생기면 이 정도면 내가 이번 달에는 소위 말하는 단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올라와 있던 미국 관련된 혹시 뭐 ETF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유럽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특히나 두 달 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 중에 일부는 경기 민감 가치주로 옮기면 어떨까, 또는 그런 섹터로 옮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미국에서 유럽 부분의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펀더멘탈한 이유는 요것입니다. 요번 7월 27일에 어제 촬영일 기준 어젯밤입니다. FOMC에서 7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6일 전인 7월 21일에 ECB는 50bp를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페드가 금리 올리는 속도가 ECB보다 빨라요. 하지만 ECB는 0이었다가 50이 된 거고요. 페드는 75가 75인 겁니다. 근데 9월 달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페드의 금리 인상 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ECB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이나 유로화에 대해서 걱정했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긴축을 못한다라든지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긴축을 못한다라든지 또는 에너지에 문제가 있어서 유럽이 망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ECB가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고 그리고 어려워진 국가들은 우리가 업고 뛰겠다, 안고 뛰겠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8월 달이 되면 또는 8, 9월이 되면 긴축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유럽이 세지지는 않더라도 긴축의 강도의 변화율은 유럽이 미국보다 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유로와 달러가 거의 1달러 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유로와 달러 부분이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달러로 돼 있겠죠. 얘를 유럽에 투자를 하려면 결국 유로화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로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되고 그러면 나는 단기적으로 달러에서 유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환노출형 유럽 ETF를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거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유럽에 있는 개별 주식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개별 주식을 하더라도 굳이 유럽에 있는 뭐 명품이나 반도체나 헬스케어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좋아 보이면 미국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순수하게 단기적으로 유럽 자체의 노출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민감 가치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월 이글스라는 자료를 내고 있고 저희 아마 뭐 계좌를 갖고 계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요번 달에 지난달하고 뭘 바꿨냐면 금융이 원래 비중이 중립이었는데 제가 금융을 비중을 확대로 올렸고요. 에너지는 제가 계속 비중 축소였는데 한 2달, 3달 동안 요번에 에너지를 비중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그중에 금융을 저는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 얘기냐, 지금 JP모건이나 시티나 자사주도 못 사고 어렵고 사람도 자른다고 하는데 무슨 금융 하실 수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금융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모두에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는 손절선하고 투자선, 그러니까 순이익선을 딱 정확하게 잡는 단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를 안 산다는 게 오히려 주가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리만 사태 때하고 2020년 코로나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만 사태 때는 자사주를 사다가 자사주를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안 사니까 주식이 막 반등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리만이 터지면서 자사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자를 엄청나게 한 거죠. 증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증자를 제일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자사주를 결국 제일 조금 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가 주가의 정확하게 바닥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땠냐면 역시 자사주를 많이 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요. 그때 주가가 바닥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미국의 은행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전했기 때문에 증자의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증자의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으니까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라는 게 또는 중단됐다는 게 최악의 경우인가 보다라고 하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사이클도 보면 그때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다시 매입을 재개하면서 주가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역시 자사주 매입이 중단이 되고 주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리만 때처럼 미국 은행들이 증자를 많이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당연히 지금이 바닥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아닐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지금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럼 자사주는 매입 중단이 최악인 거지 증자까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당금입니다. 충당금이라는 것은 이제 대출이 앞으로 부실화가 될까 봐 미리 대출 비용을 쌓는 개념인데요. 리만 때도 충당금이 정말 엄청나게 늘었었습니다. 충당금이 정점을 찍었을 때 역시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2015-16년에 중국의 미니 불황이 있었고 미국은 에너지 기업발 약간 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4년에 유가가 워낙 많이 빠지면서 이때 미국 은행들의 충당금이 좀 늘었었습니다. 그때 주가 역시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았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충당금이 엄청 쌓인 게 환입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 지금 지난 몇 분기를 보면
환입했다가 다시 충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늘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만이나 또는 코로나 때처럼 충당금이 왕창 늘어날 거냐만 보시면 돼요. 이게 15, 16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 두 개처럼 많이 쌓을 거냐 아닐 거냐만 보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고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미국의 가게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거든요. 그럼 건전하다는 얘기는 대출을 좀 잘 갚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최근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부유층일수록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JP모건은 사람도 자르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지만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를 이번 7월 실적 발표할 때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당금이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전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나 충당금 양쪽 다 사람들이 나쁘게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손절선하고 수익선은 반드시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뭐 의견이나 댓글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